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저희가 항상 국회의원들을 보고 있으면은 야, 저 사람 진짜 일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야, 어쩌자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나 수준 떨어지고 함량 미달인 인간이 금배지를 달고 설쳐대는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 300명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가 뭐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뭐하러 뭐 300명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 200명? 그 정도로 그냥 쫙 줄여도 뭐 충분히 국가가 잘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300명이 있을 때보다 200명으로 줄이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확 줄이는 결정적인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례대표제를 폐지시켜버리는 거죠. 오늘 제가 그 비례대표 중에서도 비례대표제 폐지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최강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최강욱이 이번에 법사위에서 어떻게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서 폐악질을 어떤 행패를 부렸는지 그거부터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 내역 답변을 기회를 안 주고 있으면 또 뭐 답변해 보려고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린다는 말 아니, 직접 하는 자.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말씀을 좀 답변하면서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최강욱이네.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이거 봅시다. 없습니다. 예, 저는 해당 이거 항의 드릴 수밖에 음식점을 없고요. 네. 음식점의 이 얘기 상호하고 제가 결제 사과 안 하면 금액을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응?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강욱 의원님한테 그런 음식점에 얘기 들으니까 대한 진짜 이상합니다. 저렇게 꼭 하여튼 그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럼 그게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거 보이니까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갑질하라고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아니 거잖아요. 갑질하면서 자기 막말하는 게 그게 질문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게 이제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최강욱이가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살다가 어떤 경우가 돼야 국무위원한테 깐죽거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원래 뭐 전매 특허라고 할까요? 최강욱이가 항상 이제 깐죽거리면서 반말하지 않습니까? 그 반말하는 것도 자기가 보기엔 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깐죽거리니까 내가 반말하는 것이다. 아니 이탈 소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거죠. 무슨 뭐 전문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그냥 총알바지 역할이나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냥 막말이나 늘어놓는 거 그런 역할을 하라고 비례대표를 뽑고 있는 그런 꼴이니까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비례대표제를 폐지해버리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 그래도 들어는 봐야 되겠죠. 뭐 질문한다라고 하니까 최강욱이 도대체 한동훈 장관한테 어떤 내용을 질문하는지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음식점의 상호와 결제 내역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에 맞게 법무부는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휘발됐다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라는 식의 법무자료를 낸 적 있죠. 보도자료를. 위원님, 지금 특활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 업추비 얘기하는 추진비. 거예요? 업추비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이 오래돼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호와 자, 그러니까 이제 저게 어떤 얘기인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 가지고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해라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죠. 근데 그 특활비를 공개하겠다라는 그 기간이 하필이면 딱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을 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그때로 이제 한정이 돼가지고 특활비를 공개해라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강욱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업무 추진비에 대한 얘기예요. 특활비랑 업무 추진비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특활비는 기밀성이 약간 좀 그 기밀성이 말고요. 김정일 그 말고 기밀의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특활비의 그 역할이고,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비용, 뭐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이제 업무 추진비 또한 마찬가지로 공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던 거죠.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부분이 저렇게 바래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7월 달에 이미 해명을 했습니다.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이 된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뭐 2017년도 얘기다 보니까 6년에서 7년이 지난 그런 영수증이라서 자연스럽게 휘발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우리가 가린 것이 아니라 영수증이 자연스럽게 발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어준이가 나서 가지고 헛소리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모든 영수증에 특정 부위가 날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식당 이름은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종이를 가리고서 그렇게 제출한 것이다. 김어준이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가 재차 다음과 같이 해명을 내놨었습니다. 애당초 법원의 판결 자체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됐거나 결제 시간이 됐거나 이런 것들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공개가 된 게 다라는 것이죠. 자, 요게 이제 다 끝난 얘기입니다. 7월 달에 사실상 다 정리가 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최강욱이가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한동훈 장관한테 또다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가릴 부분은 가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강욱이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판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개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이 그렇게 공개한 판결의 것으로 취지에 알고 따라서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판결 읽어줄까요?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도 없다. 지금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 그게 판결의 취지에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가 배치가 되는지는 설명을 또 안 해줘요. 그리고 아까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공개가 된 게 결제 일자, 사업자 등록 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이 모든 것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던 것처럼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 맞춰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소지까지 공개가 돼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다 공개가 돼 있는데 뭐 그 이상의 뭐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우기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방금 제가 최강욱의 그 질의를 우긴다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애당초 이 문제 자체가 한동훈 장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무슨 소리냐? 애초에 특활비와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항소유서 제출했다가 나중에 일부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법무부가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1심에서는 계속 없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자료가 사라져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사라진 금액만 하더라도 한 70억 가까이가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저거를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우기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애당초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가 됐던 기간이 2017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9월 달까지였습니다. 저 때가 이제 딱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그리고 검찰총장이었을 때가 겹치게 되는 기간이죠. 굉장히 정책의 의도를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저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항소를 제기를 했죠. 근데 그때 항소심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박범계 장관이 이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지금 최강욱의 질의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따져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앉아있는 한동훈 장관한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자기 건너편에 앉아있는 박범계 장관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 법무부 박범계 그 장관이 있던 법무부입니다. 아시죠? 아니 그걸 왜 그러니까 저한테 법무부 따지시는지. 장관으로서 예. 지금 그 정파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항상 주장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거 다 공개하면 되잖아요. 글쎄요. 최강욱은 그냥 공개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케이 좋다. 민주당이 동의를 한다면 그냥 공개를 해버리자라고 한다면 진짜로 공개를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건너편에 앉아있는 박범계 표정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강욱의 제 얘기를 들으면서 글쎄 어떤 속으로 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최강욱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속으로 막 부글부글 거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지금 최강욱이 됐거나, 그리고 뭐 박용진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네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질의 자체가 다 그냥 무술모한 그런 얘기밖에 안 됐던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질의를 하면서도 최강욱이가 폐악질, 행패를 부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깐족거린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비속어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있는 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부터 계속 짓거리다. 지금 비속어면은 여기에 비속어라고 나오겠죠. 논리에서 부족하면은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아까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초선 의원 때 제가 봤던 위원장님의 모습은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야, 김영배 의원도 가르치려고 정말 들고 최강욱 의원도 공정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예. 아니 뭐 그 남한테 의원도 하시면서 위원장님 소리 듣기 싫습니까? 님자 붙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깐죽거리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비속어로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건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닥치다라고 하는 말도 비속어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최강욱 면전에다 대고 닥치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겠습니까? 비속어라고 등록이 안 돼 있다고 자기 잘못이 없다.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도 위원장을 상대해가지고 비례대표인 최강욱이가 무슨 뭐 초선일 때는 김도 위원장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이따위 소리라고 앉아야 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남국이가 지난번에 뭐 당신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이후로 이런 진짜 폐악질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참에 그냥 뭐 최강욱이가 계속 저렇게 행패를 부림으로써 국민적인 여론이 만들어져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우리가 국제적인 과업으로, 국제적인 게 아니라 우리 뭡니까 정치적인 과업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비례대표제 아예 그냥 이참에 폐지를 시켜버리자. 뭐하러 국회의원들이 300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냐. 200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것이고, 그 200명도 국민들이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 국민들을 대표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뭐 각각의 분야를 대표하는 뭐 전문성을 띠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 필요 없다. 그냥 국민들이 스스로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는 그 국회의원들로 200명을 채우자.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강욱이가 다시는 금배지를 달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